김영환 지사가 도심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문화의 바다 사업에 대폭 수정을 맡게 됐습니다. 정부의 투자 심사 승인 조건으로 큰 덩어리가 빠지게 됐습니다. 지난 6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교육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청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앙동 일대 소나무길에 대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청주 당산벙커 일대에 추진하는 새로운 도심의 랜드마크 문화의 바다 사업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건부 승인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에서 전망대와 벙커 승강기 등이 들어설 당산공원 권역 전체가 제외된 건데요. 480억 원대였던 사업 규모도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480억 원을 들여 청주 원도심을 도보 관광벨트로 묶는 문화의 바다 사업은 크게 세 권역으로 구성됩니다. 근대 문화유산인 충북도청과 문화관, 청주 향교까지 문화 관광거리를 조성하는 대성로 122번 길과 충무시설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민간 개방이 확정돼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당산 벙커, 그리고 벙커 위 7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도심 휴식 공간으로 국가등록 문화유산이 있는 당산공원입니다. 특히 당산공원은 도심 야경을 볼 수 있는 30m 높이의 전망대와 벙커에서 수직으로 연결된 산중 승강기가 들어설 핵심 권역입니다. 이 당산 터널 위에, 벙커 위에 2만 평 되는 그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엘리베이터가 됐든 에스카레이터가 됐든 연결하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화 공간이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가 이 사업이 필요한지 타당한지 등을 심사했는데 한 차례 재검토 끝에 조건을 달아 승인했습니다. 조건은 당산공원 권역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망대와 벙커 승강기, 예술정원까지 약 140억 원이 투입될 핵심 권역을 뺀 겁니다. 상금 800만 원을 들여 확보한 두 차례의 공모전 아이디어도 현재로선 쓸모없게 된 상황. 실제 당산공원을 제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 이후 다시 심사를 받으라는 조건까지 붙였습니다. 다만 사업비 총액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제외된 만큼 사업비도 축소돼야 하지만 규모를 심사위가 정하는 건 아니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알아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는 규모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전체 사업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새 아이디어로 저비용 고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컨셉을 잡았던 것보다는 좀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망대 사업이 일단 제의가 됐는데 그 전망대보다는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그런 사업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권역은 내년 초 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7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에 따라 기존 연수원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도민공청회가 열립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4일 오후 청주시 가덕면 자치연수원에서 건축학 교수와 시각디자인 업체 대표, 또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16만 3천 제곱미터 14개 동 규모의 기존 연수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합니다. 한편 자치연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제천시 신백동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충주 지역의 소 럼피스킨 방역대가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8일 0시를 기해 충주시 방역대 발생농장 반경 5km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풀고 농장의 소 거래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이는 확진 이후 한 달 동안 추가 감염이 없고 최근 방역대 전수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달까지 도내 5천여 농가 소 25만 3천 마리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넉 달 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이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가 있었지요.
이후 경찰은 안전점검 소홀을 이유로 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도교육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노동당국이 검토 중입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 새벽 시간 교문을 열던 70대 경비원이 넘어진 160kg 상당의 철문에 깔렸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에 옮겨진 지 2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문을 여는 과정에서 기둥에 문을 고정하는 장치가 빠진 겁니다. 저 충분하니까 그렇죠. 뭐 사람들 뭐 얘기해. 뭔 일인가 아니라 그때 사고 났다는 건 얘기만 들었지 뭐.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경찰은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학교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해당 교문은 1999년 개교 때 설치된 이후 단 한 번도 점검받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육안으로 둘러본 정도는 안전점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학교 교장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만으로 기울임이나 파손, 부식 등 모든 결함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평상시에 그 문의 기울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식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하는데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문을 빼보기 전에는 저희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별개로 충북 교육 최고수장인 교육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교육감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부교육감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학교가 평소 안전점검에 충실하도록 필요한 의무와 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해 다음 달쯤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잠긴 교문을 잡고 흔들어 사고 원인 제공자로 의심받았던 주민 2명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제외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간첩활동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일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2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됐던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 실질적 범죄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가 없었다면서 1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의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6곳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없고 긴급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등은 충북에 아예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충북은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 3.4%로 전국 평균 3.64%보다 낮다며 학대 아동이 방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276건 가운데 59.8%는 실제 아동학대로 파악됐습니다. 청주 소나무길을 문화관광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자체 상권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도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 성안길 건너편 중앙동 일대 소나무길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식당과 카페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소나무길은 물론 옆 골목과 뒷 골목으로도 이색 식당, 카페, 옷집 등이 들어서며 말 그대로 핫한 공간이 됐습니다. 대전은 이렇게 소규모 이런 것보다는 좀 프랜차이즈가 좀 많은데 여기는 좀 소규모 이렇게 특색 있는 가게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쇠퇴한 상권이었던 중앙동 일대가 차 없는 거리인 소나무길로 재탄생한 건 지난 2005년.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다양한 가게가 문을 열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가게들이 생기며 사람들의 발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경기 침체와 겹쳐 최근에는 빈 점포도 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또 맹지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는데 주위에 큰 주차장도 없고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손님들이 찾아보기가 좀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소나무길 상인들은 다시 활로를 찾기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법에 따라 추진되는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다른 지원 사업과 달리 상인들이 주체가 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길을 문화 관광 콘텐츠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고객 쉼터 등 편의시설도 확충한다는 것이 상인들의 구상입니다. 최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근 지역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청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라고 하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 물론 여기 구역도 이제 향유하지만 그 주변의 상권들도 같이.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의 하나인 임대료 제한 등을 위해 임대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상생협약도 마쳤습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충청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소나무길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환입니다.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충주시는 주변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공간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 기획을 전제로 두 번째 도전 만에 조건부 통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충주 호암근린공원에 394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 충주시립미술관은 충청북도가 도내 균형 발전 차원에서 건립비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인사와 유학생을 멘토, 멘티로 연결하는 K-가디언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경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사 9명이 충북도립대 유학생 18명과 1대2로 짝을 이뤄 개별 상담과 지역 탐방 등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도립대를 시작으로 도내 모든 대학으로 유학생 후견인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청북도에는 8천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많이 몰리는 10월에는 갯바위 낚시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위험천만한 벼랑에 이동줄까지 설치해가며 갯바위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막상 이들을 단속할 규정은 제대로 없는 형편입니다. 부산 MBC 유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사진 갯바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한 남성이 낚시를 즐깁니다. 구명조끼는 입지도 않았습니다. 3년 전이고 태종대 갯바위에서 70대 낚시꾼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부산 지역 연안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은 어장이 풍부해 바다 낚시가 더 잦아 1년 중 관련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엔 이 기간 전국적으로 111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연안 구조등이 접근하기 힘든 수심도 있고 수중 암초도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구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련법엔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은 낚시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해경이 통제구역 출입을 집중 단속하고 무단으로 설치된 육상 이동줄도 제거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지금 제 뒤로 낚시꾼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이동줄들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또한 관련법상 낚시 여선을 탈 때만 반드시 입도록 돼 있고 갯바위와 테트라포드 위에선 의무가 아니라고 법제처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지금 저희 낚시법에는 없고 아직까지 의무화된 거는 아닌 부분이고요. 지난해 발생한 전국 연안 사고 650여 건 가운데 구조 대상자가 구명조끼를 입은 경우는 단 14%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순천만 일대에는 칠면초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식 면적이 크게 늘어 더 화려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데요. 여수 MBC 문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 종이 위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드넓은 갯벌이 선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칠면초 군락지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화려함을 마음껏 뽐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노을처럼 있잖아요. 그런 느낌 좀 들었고 이런 모습을 좀 처음 와가지고 놀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라벤더인 줄 알고 라벤더가 바닷가에 왜 심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름부터 조금씩 붉게 물들기 시작한 칠면초는 계절의 발걸음에 맞춰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일대의 칠면초 군락지 면적은 축구장 5개에 해당하는 3만 5천 제곱미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창 싹을 틔우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 생육이 활발해졌고 갯벌 복원 작업으로 서식 환경도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복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 해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칠면초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염생식물인 칠면초는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과 저장 능력을 4배 이상 높일 수 있어 생태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칠면초 군락지를 복원하는 작업도 순천만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동식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환경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순천만 갯벌에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는 칠면초의 화려한 빛깔은 다음 달 중순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미호강이 역류한 흥덕구 옥산면 청주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역류 방지 수문이 설치됩니다. 청주시는 내년 7월까지 4억 2천만 원을 들여 청주 공공하수 처리 시설 최종 방류 관로에 역류 방지 수문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한편 지난해 집중호우로 미호강이 역류하면서 청주 공공하수 처리 시설 지하 설비가 침수됐는데 복구에 약 1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어제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원 확보와 작은 학교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최근 3년 동안 충북의 교사 정원 감축 규모는 500여 명에 이르는데 내년에는 학급 수가 63개 증가한다며 교사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과 정서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교사 증원을 통한 개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양궁 청주시청 김우진 선수가 시즌 왕중왕 대회격인 월드컵 파이널에서 우승했습니다. 김우진은 멕시코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개인전 결승에서 국가대표 동료 이우석을 7대3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 통산 5번째 금메달을 딴 김우진은 랭킹 포인트 80점을 추가하며 미국의 앨리슨을 제치고 세계 랭킹 1위에도 등극했습니다. 청주가 거점인 에어로케이 항공이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시 정기편 신설을 추진합니다. 지난 3일과 6일 임시편 운항을 마친 에어로케이는 연말 신설을 목표로 지역 관광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착륙 가능 시기와 인력 배치 문제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로케이는 오사카와 나리타 두 곳에 정기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동충주 산업단지에 우량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친환경 배터리 제어 부품을 생산하는 SNS와 서도 B&I, SAS 메디케어 등 3개 업체와 1,4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동충주 산업단지는 52.4%의 분양 협약을 26개 업체와 체결해 기업 도시와 첨단 산업단지를 잇는 새로운 산업기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영동 와인 공장이 어제 가동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숙성실과 발효실을 갖춘 와인 공장은 지역의 와이너리와 영농조합법인이 5년 동안 운영을 맡게 되며 올해 50톤의 와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편 영동군의 포도 재배 면적은 962헥타르로 충북 전체 재배량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천역 주변에 주차타워가 조성됩니다. 제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115억 원을 들여 화산동 일원 3천여 제곱미터에 240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4층 5단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합니다. 이번 주차타워 건립은 청량리역 KTX 운행 등으로 제천역 주변 주차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주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아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12만 7,456주를 임직원 2,500여 명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2년 전 이사회에서 결정한 지급 주식 총수 가운데 절반 규모로 수석 이하 일반 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이 전체 93%에 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